안녕하십니까. 프라임 경북뉴스의 김달련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저희 프라임 경북뉴스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경주시장 후보자를 초청 대담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8년간 경주시정을 이끌어 오셨으며 이번 6.13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최양식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각오를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는 경주시장 3선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장직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무소속이고 정치적으로는 시민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속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넌 뒤에 타고 온 배를 불태우고 강가에서 지어 먹던 밥솥을 깨뜨림으로써 성을 공략하는 그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 속으로 시민들의 마음과 선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8년 전 처음 선거에 나오실 때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3선에 도전하시겠다는 각오를 그렇습니다. 밝히셨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이 8년 동안 재임을 해오셨습니다. 네. 시민들께서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만큼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진정한 경주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교육을 받고 또 취업을 서울에 가서 30년 공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가슴 속에 항상 경주를 담고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간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해서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의 제1차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중앙공직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외국에 유학을 했고 주 영국 대사관의 참사관을 역임을 해서 국제 감각도 익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경주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경주시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빚을 560억 이상 갚았고 살림살이도 1조 4천억에 달하는 경주 살림살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800만을 1,300만으로 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1,500여 공직자와 경주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이룬 실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네. 먼저 그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공천에서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을 냈다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후보님께서 무소속 출마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정당의 공천이란 것은 정당이 스스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후보자를 제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그걸 기초로 정강 정책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항상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중앙당에서 경주와 포항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재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우선 또는 전략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경주는 재난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공천권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무런 흠이 없고 가장 지지율을 앞서 달리던 현직 시장을 컷오프라고 해버리고 바로
경선을 다른 세 사람으로 해서 경선을 해서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미 1월 달부터 현직 시장에 대한 컷오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 측면에서도 대단히 불합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천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바로 시민들께 이걸 호소하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무소속이 아니라 시민 소속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민들께 저를 홍보하고 선택을 바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네, 뭐 공천 결과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후보님은 시민 소속으로 뛰겠다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밝히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요 공약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지난 8년 동안 시정을 이끄셨고 앞으로 4년 더 하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공약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경주는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농업 총생산이 1조가 넘는 농업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6차 산업의 중요한 중심 영역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신농업 혁신타운을 만들어서 한 10만 평 부지 위에 실험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민간 부분과 경쟁되지 않은 새로운 실과류라든지 채소를 재배를 해서 수익성을 올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민간까지 파급시켜서 농가 소득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주에 농업 발전 기금이 현재 한 100억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1년에 15억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300억을 목표로 해서 꾸준히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는 1900개 기업이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도시들이 더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성자 가속기 센터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신 소재를 개발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과 새로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는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우리 경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을 경험으로 해서 스마트 밸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스마트 밸리에서는 여러 가지 디지털 산업과 또 이 미디어 산업을 융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으로서 이게 잘 되면 경주의 새로운 산업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주는 관광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관광은 지금 현재 한 1,300만 정도 옵니다만은 이 역사 문화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에 걸쳐서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되도록 안정적인 예산 공급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등등 이런 복지관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경력 단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를 기른 경험이 있는 엄마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젊은 엄마들이 힘을 들 수 있도록 그걸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들과 임산부들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택시 쿠폰제를 실시를 해서 이분들이 불편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야간 소아병원을 운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밤에 아플 때 당황하고 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농업, 공업, 관광, 복지 각 분야에 관해서
이런 특색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농업 혁신 타운 조성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1900개 기업 활동을 양성자 가속기와 연결한 강소기업 육성. 예, 예. 그 다음에 스마트 밸리 건설. 예, 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아동 돌보비 자원봉사센터 설립, 그리고 노인 및 임산부 택시 무료 쿠폰 예. 적용. 예. 그리고 야간 수압 병원 설치 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공약들 외에 공약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안고 있는 가장 그 큰 현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해 보신 적이 예.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국가적 현안하고도 상당히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경주는 한수원 본사가 위치해 있고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그 외에 방패장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사용 기간이 완료된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의 경우에 대단히 여기에 민감한 그런 사안으로 되고 있고 또 사용 후 해결료 보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맥스터가 지금 이게 지금 사용 용량이 지금 가득 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 입장을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 정부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좀 전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9,450억을 들여서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신라와 환경 보건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예산 공급과 특별법 제정을 우리 의회와 국회와 우리 중앙정부가 협력을 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 경주시도 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현안으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경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정부 측에 촉구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라 환경 보건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포항과 함께 경주도 지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지진뿐만 아니라 풍수의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은 풍수해를 기준으로 돼가 있고 지금 현재 재난 관련 법률에도 보면은 지진보다는 풍수해 쪽에 집중이 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에 관해서도 풍수해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포항과 우리 경주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진에 대해서도 확실한 그 기준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안전 건축 기준을 확실히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해줘야 될 것이고 우리 조례나 이런 데서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보상이나 이거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적 보험 제도를 여기에 확충을 해서 가는 것도 대단히 좋은 해결 방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검토를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이런 참여를 해서 개인적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대피 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대피 시설은 옥내 대피를 하는 경우에 안전한 건물을 짓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거 하절기나 이 춘추절기에는
옥외 대피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텐트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이번에 지진을 겪으면서 텐트 이런 장비를 전부 다 준비를 했고 지진과 관련해서 대피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의한 것 중에 지진 관련한 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연구기관 자체는 지진 관측소보다는 규모가 좀 크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가 각 지역에 다 발생할 수 있는 이 지진에 대해서 좀 연구가 좀 체계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경주와 포항에서 이 지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진 체험 교육 기관을 설치해서 국민들이 이런 지진 체험을 통해서 안전 대피 훈련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진 연구소 유치나 지진 체험 교육기관 같은 경우 포항 지역 후보들도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있는데 예. 혹시 뭐 포항하고 어떻게 같이 한번 유치해 보실 생각 같은 건 없으십니까? 예, 그건 뭐 특별히 우리 경주나 포항 자체 어디로 간다든 그보다도 이 지진 발생 지역에 그리고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방패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특별히 이런 연구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포항뿐만 아니라 경주 지역도 이 도심이 많이 좀 발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주 도심 재생에 관한 그 생각과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 그 취임을 하고 난 뒤에 동궁과 월지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이 음악 공연을 했는데 그게 시민 경제에 별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 차량만 와서 거기서 공연만 보고 떠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봉황대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공연을 하게 했더니 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빈 가게가 다 차고 또 영업시간이 연장이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안에 여러 가지 그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주차장을 정비를 한다든지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업 여건을 개선을 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그 황리단길이라 그래서 그건 네티즌들이 만든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 주민등록법상 만든 용어도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젊은이들이 찾는 아주 즐겨 찾는 황리단길이 조성이 되어서 언제든지 사람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행 체계라든지 인도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걸 강조를 해서 그 황리단길의 그 관광객들이 시내 쪽으로 유입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구시청 부지에 신라 대종각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성덕대왕 신종을 현대적 기술로 재현한 신라 대종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주요 행사 때나 우리 시민들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경주 역사 부지를 이제 철로가 거치고 이제 폐역이 되면 거기에 새로운 그 행정 복합 타운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다 마친 게 있는데 이건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시민적 공감대 위에서 좀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도심 재생 뉴딜 사업이 좀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치단체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은 공직자들을 지휘 통솔해야 되고 자치단체를 대표를 합니다.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세계 유산도시 이사도시로서 선정되고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예. 이러한 위상에 적합한 경주시장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경주시장은 가능한 한 외국어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외국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국에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국제 교섭 능력을 좀 갖춰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또한 저희가 페루의 아레키파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해서 스페인의 코르도바로 거의 내정 단계에 있던 것을 우리 경주시로 유치를 해왔고 유치해온 우리 총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경주는 새로운 그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표준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행사가 우리 경주의 의사와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정을 맡을 경주시장은 이런 국제 외국어 능력과 국제 회의 교섭 능력을 좀 갖춘 분, 그리고 이 우리 경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춘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 능력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되고, 부족한 것은 시민과 함께 계속해서 또 연말을 해서 우리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지금 세계적 위상에 맞는 경주시장 후보로서 외국어 소통 능력, 국제적 감각, 그리고 경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듬뿍 담긴 후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그러면 지금 나와 계시는 다른 후보님들과 비교해서 내가 경주시장에 가장 적합하다. 강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교육을 받았고, 서울에서 공직생활 30년 하는 동안에도 경주를 가슴에 안고 살았고, 중앙에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수행을 한 30년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정책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협력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을 지방에서 정책화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제가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의 인사국장과 차관을 거쳤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모든 그 인맥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인맥들을 기초로 해서 예산 확보나 정책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주에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시장 후보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경주 시민 여러분, 지난 8년간 부족한 저를 시장 자리에 보내주셨고, 또 새로운 4년을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지난 8년간 이룬 변화보다 더 큰 변화, 그리고 더 빠른 변화로 시민들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 가슴속에 품은 경주를 위한 큰 뜻과 비전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함께 이 과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무소속 최양식 후보와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